한 주간의 정읍지역 소식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신문 읽어주는 시의원 지신씨,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남저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저널 1면에는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서남권 각 지역마다 미래 비전이 복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농생명, 고창구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부안구는 새만금과 신재생에너지, 순창구는 건강 힐링 관광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최대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부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여야 되고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정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자녀가 0세에서 59개월 미만의 자녀일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의 육아수당 매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 2, 4지구 지적재해조사가 진행됩니다. 지적재해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경계와 오늘날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업이고요. 2012년도부터 진행해 왔고 올해는 시기 2지구, 4지구가 해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 테마기획전 고려청자 하늘을 비추다 라는 특별기획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오늘 3월 31일까지 시립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정읍지역에서 발견된 고려청자가 우리나라 고려청자의 변청 과정에서 차지하는 유물사적 위치와 그 속에 투영된 의미가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전시회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읍신문입니다. 정읍의 역사 문화가 기성세대들만의 자화자찬으로 끝날 위기라는 얘기인데요. 백제가요 정읍사, 동학농민혁명, 무성서원 이런 것들은 정읍의 자랑인데 최근에 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동학농민혁명과 황토현의 연관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응답자가 궁금해서 황토현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고요. 또 정읍사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라가요 정읍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참 우리 정읍의 역사와 문화 자원이 정말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세대들이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읍구청 지역에서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군요. 유성엽, 류재석, 윤준병, 황치연, 최용훈, 정후영, 안재룡 이렇게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네요. 정읍 산림조합 조합원 1000명이 넘게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조합원이 5,400여 명이었는데 4,000명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간의 자격에 맞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었던 조합원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임산물을 재배했다가 중단한 경우라든지 사망자 등에 대해서 재정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동안 정읍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었었죠. 직원을 폭행한 순정축협조합장이 구속되었다고 하네요. 지난해 9월에 순정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싸라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동안에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 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에 따라서 구속이 됐던 모양입니다. 정읍시에서는 농특산품 가공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정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모정에 샷슈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또
반면에 이렇게 그대로 원형을 보존한 그런 보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읍시에서 2년 만에 시의원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의정활동비가 2003년 월 110만 원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후에 20년간 동결된 상태인데, 최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4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서 공청회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4,512만 원, 완주군이 4,218만 원, 김제시가 4,058만 원, 군산시 4,400만 원, 정읍시는 3,517만 원이어서 정읍시는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의정비 순위로는 12위라고 합니다. 정읍시사 1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된 기사가 있고요. 정읍시 의회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요. 전라북도 기초의회에서는 최고 등급이라고 합니다. 정읍시에서는 청년과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과 신중년에게는 장기 근속 지원금을 지급해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올해는 청년 5명, 신중년 1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과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월 70만 원씩 1년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하고요. 취업자가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는 2년에 걸쳐서 최대 300만 원,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읍시 청소년 응원 별별 꿈 재능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술, 음악, 무용, 기술 등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고요. 또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중에 정읍시에 주소를 둔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450명이 되겠습니다. 선정되게 될 경우에 3월부터 11월까지 바우처 사업 가맹점으로 등록된 예능, 기술 과목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에서 즐기는 나의 취미 여가 생활을 주제로 한 유튜브 쇼츠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2월 23일까지 유튜브 쇼츠 영상 공모전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1분 내외로 세로 형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겠는데요. 대상 한 편에는 60만 원, 최우수작 2편에는 40만 원, 우수작 3편에는 20만 원씩 정읍 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했던 난임 부부 시술비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모든 부부에게 확대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난임 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남저널 정읍신문 정읍시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좋았거나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시라면 좋아요 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